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거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알았지? 자, 오늘 이 시간은 자연재해인데, 자, 얘들아, 자, 자연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니 없니? 겁나 없어. 얘는 왜냐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연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재해는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지형적으로 원인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어. 자, 지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쉽게 얘기해서 지구가 움직여가지고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자,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니? 네, 지진이 있겠지? 그 다음에 지진이 만약에 바닷가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진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닷물이 우리를 덮쳐버릴 수 있어.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니? 지진 해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진 해일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하기도 한다? 자, 뭐라고 하지? 쓰나미. 자, 뭐라고? 네, 쓰나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날 수 있느냐? 화산 피해 같은 거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할 때 산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주 재밌게, 다이나믹하게.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산사태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지형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은 지진, 지진의 일, 화산, 산사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후라는 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뭐 비나 바람이나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홍수 피해, 가뭄 피해, 태풍 피해, 우박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고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하고 지진과 지진 해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지진이 뭔지 알아야 돼. 자, 얘들아, 지진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 이런 게 지진이겠죠. 바로 뭐예요? 땅이 흔들흔들. 뭐라고? 땅이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땅이 흔들리는 현상.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지진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지진 해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해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바닷물이 밀려와서 덮쳤을 때, 우리는 이제 해일이라고 해. 그런데 보통 해일은 태풍이 만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풍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다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네, 바닷물 위를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 태풍 때문에 바닷물이 한번 뒤집어져.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마을을 덮쳐요. 그랬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지진의 일은 자, 해일하고 비교가 안 돼. 왜냐면 지진의 일 같은 경우는 지구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지구가 뻥 하고 움직이는 거지. 그게 바로 뭘까? 뭐 지진이나 또는 화산이나 아니면 단층 같은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하로 움직이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이 지진의 일이 저쪽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자, 그때 여러분들 쓰나미는 실제 핵폭탄 하나 터뜨렸을 때 그 핵폭탄의 한 200배 정도 되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 몇 개 떨어뜨리면 날아갈까? 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한 개만 떨어뜨려도 남한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핵폭탄이 한 200개 정도가 이제 뭐 터진 거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진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자기가 윈드서핑을 하려고 바닷가에 이렇게 윈드서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윈드서핑 할 때는 파도가 무조건 크게 쳐야지만 재밌게 탈 수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큰 파도가 몰려오더라 이거지. 자기 입장에서 와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떤 파도가 밀려왔냐면 바다만한 크기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바다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끝없는 바다가 세로로 밀려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파도가 밀려왔을 때 좋았을 거란 말이야. 와, 큰 파도다. 이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다가 파도가 밀려오니까 하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선 정신이 잃었대. 하지만 이 사람은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해일이 만들어지는 거는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태풍이 만든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태풍이 해일을 만들면 이거는 마을을 덮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진이나 또는 화산이나 단층과 같은 지구 자체가 만든 해일, 바로 뭡니까? 지진의 일이지. 지진의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 전체를 덮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쪽 인도네시아와 인도 있는 데서 그 바다에서, 인도양이죠. 거기서 빵 하고 지진의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스리랑카 전체 다 덮었고, 그 다음에 인도의 반 정도를 덮었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지진의 일의 파워는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데 이때 키포인트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억할게. 자, 바닷물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다고. 자, 이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상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는 자, 지진이나 화산이나 단층 운동으로 인해서 자,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인다? 상하로 움직인다. 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해일을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네, 지진 해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지진이나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 자, 아까쯤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 지진 해일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누가 많이 일어나니? 네, 우리나라 그 옆에 있는 오덕들의 네, 19금 야동나라 누구죠? 네, 일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나 지진 해일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지진 해일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그 수영장에 네,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튜브를 끼고서는 이렇게 수영장 물에서 선생님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저쪽에서 네, 최홍만이 이렇게 네,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최홍만하고 서로 이렇게 꽝 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살이 두두두두 흔들리겠죠.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지구에도 역시 수영장이 있어. 걔가 누구? 멘틀. 누구? 멘틀. 그치? 멘틀이다. 그런데 그 멘틀 위에 뭐가 있다랬니, 선생님이? 판이 있다라 그랬지. 그치? 자, 지각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각판이 멘틀 위에서 이렇게 둥둥 얘네가 떠다니고 있어. 떠다니고 있다가 지들끼리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진, 화산, 단층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곳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조산대. 조산대 시험 문제 1단위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얘들아, 조산대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조자가 만들 조자고 그 다음에 산자가 산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라고 했죠. 자, 하나는 이 판과 판이 서로 밀어서 스콕 이렇게 해가지고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뻥 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산대, 산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거나 아니면 경계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진이나 이 지진 회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판과 판이 만나는 조산대다. 이 조산대라는 표현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지구상에는요. 자, 조산대가 총 몇 개 있냐면 네, 2개가 있어. 자, 첫 번째는 이 태평양 있잖아.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저쪽에 이제 칠레. 이 일본부터 요쪽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자, 여기 아시아와 아메리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봐봐요. 네, 여기 일본, 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어디냐면 아메리카 지역이야. 그치? 그런데 일본부터 해서 아메리카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조산대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둥글 환자를 써서 우린 뭐라 그러냐? 태평양을 둥글게 지나간다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런 지진이나 지진 해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산대 뭐라고?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산대는 바로 뭐냐면 히말라야부터 자 유럽에 있는 저기 알프스까지 이렇게 딱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상에는 조산대가 2개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네, 환태평양 조산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 2개의 조산대는 자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자, 당연한 거지만 엄청나게 인명피해, 재산피해 일어나겠지. 그치? 자,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지진 피해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얼마 전이죠. 한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본에서 쓰나미가 막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쓰나미를 겪었던 사람 중에 선생님 친구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다 살아났다는 거지. 어떻게 죽다 살아났냐? 라고 얘기했더니 1분 정도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정도 흔들렸는데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가 보니까 건물이랑 다리랑 그런 게 다 무너져 있었대요. 다 그냥 끊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봤을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찢어져. 그치? 그런 거 봤을 거야.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분 안에 다 일어났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진의 스타일이에요. 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거야. 알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진은 긴 시간, 짧은 시간. 정답은 짧은 시간. 길어봤자 여러분들 3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냥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게 지진의 특징이야. 알았어? 시험 문제. 짧은 시간 동안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자연재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진이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 핵심 키워드 내가 하나 알려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 붕괴되고 파괴되고 이거 당연하겠지. 그 다음에 화재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스 같은 게 막 터져버려. 도시가스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화재 같은 거 일어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지진의 일, 산사태 이런 거 일어나겠지?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진의 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진의 일의 특징은 뭐냐면 바닷물이 도시나 마을을 덮치는 거야. 근데 바닷물이 어떤 곳을 덮치는데 이 바닷물이 덮칠 때 어떻게 덮치느냐? 굉장히 빠르게 덮쳐요. 그러니까 얘도 너네 있잖아. 그때 얼마 전이야. 4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었어. 그치?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이제 뉴스로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뉴스 볼 때 보면 이렇게 쓰나미가 막 이렇게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로 볼 때는 뉴스는 여러분들 그 쓰나미를 어떻게 찍었겠니? 헬기 같은 거를 헬리콥터 같은 거 탄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오는 속도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생각보다 느리네? 네,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 생각보다 느리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시속 2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시속 200km면 내가 여기 있고 바닷물이 밀려와. 내가 존엔 뛰어. 그래도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쓰나미는 굉장히 빠른 속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서 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영향을 준다.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는 거야. 특히 시험 문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라고 그렇게 나와. 수천 킬로미터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바로 지진의 일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지진의 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자, 당연한 거지만 재산과 그 다음에 인명피해 이런 거 입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지진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 요거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와. 지진의 일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산으로 가야 돼요. 그쵸? 지진의 일이 일어났을 때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 그것은 바로 어디? 바닷가야. 알았어? 그래서 시험 문제 바닷가에 큰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건 100% 지진의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해안 지역에 아주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래서 항만이나 그 다음에 제방 같은 거. 제방이라는 것은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그런 뚝을 갖다가 우리가 제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항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항구죠. 그쵸? 그러니까 항구라든가 또는 제방이라든가 이런 바닷가에 피해를 입힌다면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 지진, 해일에 대한 설명이다. 선생님 키포인트 하나 또 알려주고 간 거야. 근데 반드시 기억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그렇다면 이 지진이나 지진 해일을 갖다가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정확한 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미리 이 지진이나 지진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뭔가 깨달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진마다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있는 건 4 정도 되면 우리가 느낍니다. 4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땅을 보잖아. 그럼 땅이 이렇게 웨이브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물결을 치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 섹시한데? 네, 이러면 안 되고 지진 일어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진이 1 정도로 발생을 해. 1이면 뭐냐면 땅이 거의 안 흔들려요. 근데 그런 거는 누가 아냐면 쥐새끼들이 알아채요. 그러니까 갑자기 쥐새끼들이 막 튀어나오면 지진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확한 예보 체계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을 내진 설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진 설계라는 것은 바로 뭐야? 건물을 내진 설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건물이 잘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뚝 부러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본의 건물들 같은 경우 선생님 굉장히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일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선생님 지리를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 그러면 그 건물 아래 건물 바닥에 롤러 스케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만약에 지진으로 흔들렸어. 그러면 이 건물이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들릴 때 같이 얘가 이런 식으로 흔들려요. 이렇게 아하! 네,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입을까 안 입을까? 네, 안 입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진 설계를 한다. 그런데 내진 설계는 어디다 하는 거다? 그렇지. 건물에다가 내진 설계를 한다. 요거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진 대피 훈련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스를 켜고 있었다. 그럼 가스불, 전등 이런 거 다 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책상이나 의자 아래로 이렇게 숨으면 좋고. 그다음 밖에 나오면 돼 안 돼? 밖에 나오면 굉장히 위험해. 알았지? 밖에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것들 하면은 굉장히 좋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화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여러분들 화산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땅이 있어요. 그러면 땅 아래 굉장히 뜨거운 물질이 하나 있어. 자, 그걸 갖다 우린 뭐라고 불러? 마그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그마가 계속 부글부글 끓어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도 막 족발, 치킨, 막 보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 피자 막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뱃속이 부글부글 끓지. 그러다가 빡 하고 터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좀 더럽기는 한데 자, 봅시다. 땅이 있는데 마그마가 있어. 이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이 지표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만약에 마그마가 찾잖아요. 그럼 빡 하고 튀어올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화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산도 역시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 자, 그 지역은 바로 어디야?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 즉 바로 뭐야? 조산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도 바로 어디다? 네, 조산대다. 자, 그럼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겠지?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 용암이 흘러 넘쳐가지고 도시 전체를 갖다가 아예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면 매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있잖아. 그 시험 문제를 풀다가 도시를 매몰시킨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 화산 피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볼케이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단테스 피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화산 폭발의 그런 위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폼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지 않았어. 근데 우리 친구들도 보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재미없대.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단테스 피크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재미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이 용암이 농경진 같은 데도 아예 매몰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경지라든가 또는 생태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파괴시켜. 그리고 시험들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용암이 이렇게 분출을 했어요. 화산이 폭발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딱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뜨겁겠지 이 생각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온도는 굉장히 차가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황당할 건데 너희들 화산이 폭발할 때 그냥 폭발하지 않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야, 우리가 있잖아. 빵 하고 똥을 빡 싸요. 할 때 똥만 빡 나오는 게 아니다. 설사만 빡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동시에 뭐가 나오지? 방구가 같이 나오죠. 그죠? 방구가 일단은 빵 하고 그 다음에 똥이 빡 나오는 거야. 똑같아요. 화산이 폭발할 때도 역시 어떠냐면 이 용암이 폭발하면서 동시에 화산가스도 폭발하고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 화산재 같은 것들이 막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화산재들이 공기 중에 확 떠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햇빛을 갖다가 막아버리면 여기는 빙하기가 돼. 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굉장히 여러분들 황당하죠. 그러니까 얘네 갑자기 기온이 어떻게 된다든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화산재로 인해서 자, 농작물의 생산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왜? 순식간에 얼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이 화산재가 농작물에 다 붙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농작물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화산재로 인해서 자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선생님이 대기, 공기죠. 자 공기의 그 온도 자체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화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1타, 객관식 1타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아 화산이 폭발했는데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치? 예,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잖아. 그런데 그 화산재가 나쁠 것 같지만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 화산재 안에 엄청난 그 영양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흙에 떨어지면 굉장히 좋아. 왜 그러면 흙하고 그 화산재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그 흙이 화산회토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 토가 아니에요. 화산을 네, 그죠. 화산회토라는 것이 돼. 그러면 거기서는요, 뭘 심어도 농작물이 굉장히 잘 나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화산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끊임없이 화산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너들 같으면, 야, 막, 화산이 일어나지, 막, 쓰나미 일어나지, 지진 일어나지,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럼 너네 같으면 거기서 살고 싶겠니? 안 살고 싶겠니? 겁나 안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하는데, 막 그 주민 사람들끼리 막 얘기해요. 아마 저게 또 폭발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를 해. 그렇게 막 자주 폭발한단 말이에요, 화산이. 그런데 그렇게 폭발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까? 왜냐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이 너무 잘 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 돈을 벌어먹고 사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된다.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인도네시아나 또는 어떤 지역 사람들이 왜 화산 활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이사를 안 가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어? 자 그래서 화산 회토를 이용해서 자 뭐가 발달한다? 농업이 발달해. 그래서 어떤 농사가 되게 잘 되냐면 뭐 벼농사라든가 또는 포도라든가 또는 바나나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의 농사가 꽤 된다. 요까지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화산이 폭발할 때 물을 끓여버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따뜻한 온천이지. 그러니까 온천이나 간헐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한단 말이야. 우리가 일본 갈 때 저기 일본에 무슨 여행 갑니까? 온천 여행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냐면 지열발전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지열발전. 그래서 이 지열발전으로 자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네 그린란드예요.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정말로 지열발전. 그래서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땅이 있잖아. 땅에서 이렇게 스팀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굉장히 황당하지, 그치? 우리가 스팀이라고 한다면, 네, 밥솥에서 이렇게 밥 지을 때 스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땅에서 스팀이 올라와. 굉장히 뜨겁다는 거야. 여기는 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해. 알았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이건 불가능해. 우리는 왜냐면 땅에서 지열이 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뭐 화산이라고 한다면 한라산하고 백두산이 있는데, 이미 한라산하고 백두산은 거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의 활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죽은 화산이야,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열 발전 못하지만 이런 그린란드 같은 나라 같은 경우, 그린란드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린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자, 뭐를 한다? 네, 지열 발전을 한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화산을 이용한 이 세 가지,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이번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홍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얘들아, 홍수라는 것은 말은 뭐니? 쉽게 얘기해서 네, 물이 넘치는 것 같다고 홍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홍수가 나타나게 될까?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그죠.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방법 뭐가 있니? 집중호우, 그치? 그 다음에 장마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거나 또는 저쪽에 히말라야나 알프스 산맥 있잖아.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일어나는데 걔네는 독특하게 일어나. 왜 그러냐면 히말라야나 이 알프스 같은 경우는 빙하를 갖고 있어. 왜 그러면 얘네는 남극이나 북극은 아니지만 너무 이 산 자체가 높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빙하가 있어요. 그럼 이 빙하가 꼭 하고 이렇게 얼음하고 얼어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봄이 되면 얘네가 이렇게 살살 녹아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살살 녹을지 모르지만 빙하의 크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거대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녹기 시작하면 폭포수같이 와르르 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거기는 홍수로 잠겨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겨울철에 쌓인 눈이 봄에 녹아버리면 자 그때도 뭐가 일어난다? 홍수 피해가 나타난다. 알았어? 그래서 홍수 피해가 나타나는 방법은 집중호우, 장마, 겨울철 쌓인 눈이 봄에 녹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자 이때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얘기했을 때 홍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그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아시아 계절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지역은 홍수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홍수 피해가 어디가 최고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방글라데시, 이 방글라데시는 홍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요. 농사가 굉장히 잘 돼. 왜 그러냐면 방글라데시는 땅이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심으면 곡식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심으면 곡식이 나는데 비가 와서 다 쓸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야. 근데 여기는 왜 비가 많이 내리느냐? 아시아 계절풍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절풍이라는 것 자체가 비를 굉장히 많이 뿌려요. 왜냐면 계절풍이라는 건 쌤이 예전에 얘기해줬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건데 계절풍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남쪽에서 불어올 때 남태평양에서 그 바닷물을 머금고서는 이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야. 바닷물이 거기에 다다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알겠지? 그치? 시험 문제 1타야. 자, 어디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아시아 계절풍 지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디라고? 방글라데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이 홍수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를 많이 입지. 일단 첫 번째 피해는 바로 뭐냐면 침수 피해야. 침수. 자, 여러분 침수 피해가 뭐야? 할 때 이 침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얘기는 네, 피디님 악수 한번 할까요? 아, 빨리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봐요. 나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와요. 괜찮아. 나와요. 자, 나와요. 얼른. 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우리 피디님이, 오늘 축구를 보느라고, 머리를 안 감아서 지금 모자를 쓰고, 네, 나왔습니다. 자, 피디님, 잠시 침수 피해를 좀 우리 아이들에게 제안해 볼게요. 자, 일로 오세요. 네, 침수 피해. 아, 왜? 손 줘. 아, 왜? 아, 일로 오세요. 악수. 침수 피해. 어쩔 수 없이 네 선생님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닦을게요.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침수 피해라고 한다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 많이 내리게 되면서 이 비로 인해서 뭐 농경지라든가 또는 가옥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게 바로 침수 피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침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100% 홍수야. 알았어? 침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 네, 홍수야. 물론 지진의 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왜냐면 그것도 물에 의한 피해니까. 근데 거의 대다수는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홍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던 범람원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천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그러면은 이 하천, 이 강에 있는 물이 범람을 해. 그렇지? 이렇게 꾸액꾸액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물이 튀어나올 때 혼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강바닥에 있는 흙을 같이 가지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흙들이 주변에 쌓이면 그게 평야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비옥한 평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나일강에서 볼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평야. 바로 나일강 삼각주. 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가뭄이야. 근데 여러분들 가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어? 자, 일단 가뭄의 특징은 아까 선생님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뭐라고 얘기했어요? 1분이나 3분 이내에 그냥 다 초토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나 가뭄은 반대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아주 긴 시간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가뭄이야?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땅을 갖다가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거북이 등껍질처럼 쫙쫙쫙 갈라져 있는 그런 메마른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가뭄이라 그래. 그래서 가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수단에서 가뭄이 시작됐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뭐 말리, 소말리아, 탄자니아, 케냐 등등에서 한 40개 정도 되는 나라가 가뭄 피해를 입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자, 가뭄 보자. 가뭄 특징 시험 문제 1타야. 일단 첫 번째, 천천히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악화되면서 피해 면적이 넓다. 이게 바로 뭐야? 가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뭄 피해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아프리카 선임의 아프리카라고 얘기했죠. 즉 바로 뭐예요? 네, 건조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뭐냐? 사헬지대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사헬지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고 갈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자,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있어. 그 사막이 바로 뭐지? 사하라 사막이야.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얘들아, 사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모래로만 된 것을 갖다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잖아. 근데 처음부터 사막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엔 뭐가 있었냐? 원래는 풀이 있었지. 풀이. 이렇게 풀이 있어. 이 풀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초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풀이 더 말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사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막이 있으면 사막 주변에는 뭐가 있어? 초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런데 여기에 사하라 사막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하라 사막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 초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가뭄 피해로 인해서 그 초원이 사라지면서 사막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어진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헬지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시험 문제, 이 그림이 시험 문제 1타야. 만약에 이 아프리카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돼 있어. 이렇게 색칠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뭐야? 사헬지대. 알았어?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곳. 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점점 이 초원이 뭘로 변하고 있니? 사막으로 변하고 있지. 그래서 사막화가 가장 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주요 발생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가뭄이 가장 심한 곳 또는 사막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는 곳 바로 어디라고? 사헬지대다. 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은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수가 부족하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식수가 부족하죠. 그 다음에 식량도 부족하죠. 왜냐면 거기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 물이 없는데. 그 다음에 산불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불을 안 붙였는데 어떻게 산불이 발생하냐? 여러분들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많이 입는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많이 입어. 호주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불이 한 번 났는데 그 산불을 40일 동안 못 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산불 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네, 하루만 꺼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끄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이 호주는 워낙 건조해. 여기 다 사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한 번 나면 아무리 물을 들이다 부어도 바닷물을 퍼다가 부어도 이거는 여러분들 꺼지지를 않아요. 이거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들 불이 났다라고 생각해봐. 실제 호주에서는 너무 건조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낙엽이 떨어져요. 근데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는 낙엽도 같이 떨어져. 그러면 얘네가 떨어지면서 서로 만약에 부딪혔어. 그럼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부비부비 부비부비 막 이러기 시작해요. 그 얘네들끼리 막 이렇게 부비부비해. 그러면서 불이 확 타올라요. 그렇게 불이 난다는 건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막 특별히 불내지 않아도 지네들끼리 낙엽끼리 이렇게 좀 부비부비 하다가 불이 확 나서 산불 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불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중에 국제적인 물 분쟁 같은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선 얘네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막화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사막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사막화라는 건 뭐냐면 사막으로 변한다는 거야. 근데 뭐가 사막으로 변하는 거냐고. 정답은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는 거야. 알았어?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는 거야. 사막화가 뭐냐 서술해봐라 라고 너희들한테 물어본다면 초원이 사막으로 변한다.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올 거야. 알았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사막화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서술해봐라. 이런 건 시험 문제 1타야. 첫 번째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오랜 가뭄이야. 오랜 가뭄에다가 게다가 요즘엔 뭐가 되고 있어?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사막으로 변하는데 안 그래도 사막으로 변할 건데 거기에 인간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다 베버려. 그런 다음에 거기를 농경지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나중에 거기는 사막이 돼버려요. 농경지로 만들어버리면 사막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리고 거기다가 가축을 키워버려. 그러면 이 가축이 얼마 없는 그 초원을 막 씹어 먹어버려. 사막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이거 시험 문제 1타다. 자, 사막화가 발생하는 원인. 자, 첫 번째 오랜 가뭄, 지구온난화, 무분별한 가축 세역과 무분별한 농경지계가 된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자, 아예
국가들끼리 협약을 맺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막화 방지 협약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맺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 열대 저기압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태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고 갈 건데, 너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잘 들어. 자, 이거는 과학이랑도 좀 들어가는 거야. 잘 들어.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좋아요. 자, 여러분들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다. 자, 지금 벌써부터 지금 과학인데, 돌아버리겠어요, 이제.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기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공기가 많아서 기압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 덩어리들을 기압이라 그래. 고기압이니까 기압, 공기 덩어리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야. 공기 덩어리가. 얘는 많이 모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많이 모여 있잖아. 그 얘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좋아. 그런데 저기압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가 몇 개 없어. 그래서 얘는 뭐하냐면 우중충해. 날씨가 안 좋아. 알았어? 그게 바로 뭐냐면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애가 있어. 우중충하기 때문에 늘 울어. 비를 갖고 다녀. 구름을 갖고 다녀. 비구름을 갖고 다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저기압이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열대기후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디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적도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져. 잘 봐. 왜 많이 만들어지냐면 적도 주변은 태양이 굉장히 세게 비쳐. 적도는 태양과 직각으로 꽂히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굉장히 뜨거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적도 주변에는 바닷물이 있어.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태양빛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데워져가지고 막 끓여져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하는 대로 위로 막 상승을 해. 위로 상승하면 얘네가 바로 뭐가 될까? 비구름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태양은 뜨겁고 바닷물은 너무 많으니까 계속 상승해. 그러면 계속 비구름이 되고 비구름이 되고 비구름이 되고 비구름이 되고 마치 이제 심슨 엄마 같은데 이렇게 계속 비구름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비구름이 되잖아? 그러면 이 거대한 비구름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힘이 너무 세져.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 몸무게를 주체를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 비구름이 막 이렇게 돌아. 그러면 돌 때마다 한 번 돌 때마다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또 이렇게 흡수해. 그럼 더 커져. 계속 흡수해. 그러면은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계속 움직여.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죠? 이 저기압이 뭐 한다고?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동성 저기압을 열대지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열대저기압이라 그래. 그런데 이 열대저기압은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건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저위도라고 한다면 적도라고 한다면 영도지. 그러면 이건 뭐야? 저위도지.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중위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중위도까지 올라갈 때는 어떠냐면 중위도까지 올라가면 힘이 가장 세. 그러니까 여기서 비 뿌리고 온갖 걸 다 해. 그래서 막 힘이 가장 세가지고 여기서 다 뿌리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또 반대로 돌아. 그럼 반대로 돌면 그때부터는 얘가 소멸해요.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극이나 이런 데는 태풍이 없죠. 왜 그러면 그런 데는 없어요. 얘가 반대로 돌았기 때문에 사라졌어. 그러나 열대 저기압은 어디서 가장 힘이 세다? 중위도. 어디? 중위도. 알았어? 잘 봐라. 열대 저기압은 뭐냐면 발생은 열대 지역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중위도로 이동하는 거야. 어디? 중위도로 이동하는 저기압이야. 중위도로 이동하는 저기압. 그래서 어디서 힘이 제일 세다? 중위도에서 가장 힘이 세다. 그래서 열대 저기압의 다른 이름은 선생님 태풍이라고 그랬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 예측이 어려워. 얘는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그래서 얘의 부정적인 영향은 홍수, 해일, 바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산 피해를 엄청 입혀. 그런데 이 열대 저기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 요게 시험 문제 1탄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가 긍정적인 영향 가지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 서술형 1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가뭄을 해소해줘. 얘가 한 번 오잖아? 그러면 비를 엄청 뿌리기 때문에 가뭄이 해소돼. 그리고 두 번째 비를 뿌리기 때문에 용수가 공급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더위를 식혀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철에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굉장히 시원해요. 선풍기를 한 100대 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태풍을 맞으면 되게 시원해. 그러니까 무더위를 식혀줘. 그리고 뭐냐면 적조현상을 완화해준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에 빨간색 플라크톤이 있어. 빨간색 플라크톤. 이 빨간색 플라크톤은 여름이 되면 굉장히 극심해져요. 근데 얘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적조현상이라고 해요. 왜냐면 바닷물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근데 얘가 많아지는 거 좋지 않아. 왜냐면 얘네가 햇빛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버려.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이거를 뒤집어버리면 적조현상이 사라져. 그러니까 적조현상이 완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서 지구의 온도의 균형을 유지시켜줘.
그러니까 열대기후의 그 더운 것들, 그런 것들을 와가지고 다 뿌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영향, 요게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태풍이야. 근데 이때 시험 문제 또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게 있어. 내가 정리해줄게. 자, 이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 일단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야.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필리핀이야. 요 필리핀. 필리핀에서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나 일본을 강타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태풍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보면은 호주가 있어. 이 호주를 강타하는 태풍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윌리라 그래. 윌리. 이 시험 문제 1타야. 그 다음에 이쪽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강타하는 태풍이 있어.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사이클론이라 그래. 사이클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사이클론. 알았죠? 사이클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쪽에 보니까 이게 바로 어디냐면 아메리카야. 그런데 북아메리카를 이렇게 갑자기 덮치는 애가 있어.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네이도가 아니라 허리케인이라 그래. 허리케인.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전 세계는 태풍 4개 이름이 있어. 이 4개 이름이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해. 태풍, 윌리, 사이클론, 허리케인. 알았어? 얘네들 시험 문제 1타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토네이도라는 게 있어. 너희들이 이 토네이도하고 태풍하고 많이 헷갈려해. 근데 여러분들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 수업은 1단원, 2단원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단원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토네이도 볼게. 너희들 있잖아. 토네이도는 태풍이 아니에요. 그럼 토네이도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건 미국에서 많이 발생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까 안 할까? 우리나라에서 안 해. 근데 얼마 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 토네이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좀 비슷한 거야. 미국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서부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이야. 그래서 토네이도가 답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 회오리 바람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깔때기 모양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얘는 어떤 피해를 입히냐면 무조건 감아 올려. 알았어? 그래서 감아 올린다. 이것까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게 토네이도야. 미국 중남부에서 발생하는 깔때기 모양의 강한 회오리 바람, 그게 바로 토네이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이 인간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자연재해는 훨씬 더 늘어나.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야, 인간들이 활동하면서 자연재해가 뭐 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산업화, 도시화, 자원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자연재해는 더 증가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가장 대표적인 게 홍수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 왜 그러느냐? 너무 도시를 개발했어. 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일반적인 황토길인데 그 황토길을 개발해서 그거를 아스팔트로 바꿔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비가 흡수가 안 돼가지고 홍수 피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그러니까 하천을 갖다가 그 주변 땅을 쓰기 위해서 하천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직선을 만들어버리면 물을 많이 담지를 못하니까 홍수 피해가 일어나. 그리고 또 산지를 개발해. 나무가 여러분들 홍수 피해를 막아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홍수 피해가 일어나.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뭘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거 제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에 나무 많이 심어요. 녹지 면적을 확대하고요. 조림 사업. 이게 바로 나무를 많이 심는 거야. 그리고 배수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돼. 필요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사막하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그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거는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홍수와 사막화가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여기까지 선생님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사회 1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이 너무너무 오늘 이 시간에도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정말 사랑한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은 이 말을 비스트한테 듣고 싶을 거예요. 엑소한테 듣고 싶거나 그럴 거지만 네,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아주 격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릴게요. 안녕!